자, 네, 교재 마세요. 기초서 314페이지 옵니다. 자, 대항력 먼저. 대항력은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건데,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한다? 대항 요건. 자, 먼저 점 1번 갑시다. 주택임대차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뭐예요? 와, 그런 걸 다 고르네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때, 와, 그런 걸 고르네요.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취득, 와, 그런 걸 다 고르네요.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주택의 인도, 와.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는 거예요. 이 쉬운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자, 주택인도는 1월 1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1월 4일이에요. 그럼 언제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1월 5일 오전 빵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항력의 내용 2번에 1번 갑시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 동그라미 하시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의 뜻이라 그랬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요.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찾았죠? 한 줄 밑줄 하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택을 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임양이라 그래. 임양.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은 뭘 승계한다고요?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가 권리, 의무를 써봐요. 그러니까 권리도 넘겨받고 의무도 넘겨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우선 면제권 보겠어요. 우선 면제권 1번. 자, 무엇과 무엇을 갖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경락대금 얘기하는 겁니다. 후손이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먼저 누구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후손이. 그 다음에 무엇을 변제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러니까 후손이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받는 거니까 얘는 우선 면제다, 최우선 면제다. 우선 면제예요. 그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우선 면제 요건 두 가지 갖춰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 봅시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선 면제권의 승계인데요. 1번 갑시다. 일정한 금융기관이 찾았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칠판을 봅시다. 이 사람이 주택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은 서울에 있어요. 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 기간은 2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 임차인이 이제 주택을 이제 인도받은 겁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이건 5월 1일이에요. 그다음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보통 그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죠. 이사 가서 이제 짐 풀어놓고 쓰다가 이제 오후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그다음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니까 보통 같은 날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5월 2일 오전 빵시에 대항력 생기는 거고, 그다음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면 이제 우선 면제권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 언제 생기는 거예요? 5월? 이게 5월 확정일자는 며칠 날 받았어요? 5월 1일 날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우선 면제권을 먼저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월 1일에는 뭐밖에 없어요? 5월 1일에는 확정일자밖에 없고 대항력까지 생기는 게 언제죠? 5월 2일이라서 우선 면제권도 5월 2일 날 생겨요. 몇 시예요? 그런 게 없어요. 9시 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빵시라는 건 빵시는 이제 이 대항력에만 있고요. 그다음 우선 면제권은 날만 있고 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경락대금에서 먼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날짜별로 우선 면제를 해주는 거고 한 날 몇시 나눠서 우선 면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빵시는 어디에만 있고 대항력에만 있고 그다음 우선 면제는 날만 있고 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빵시도 없고 9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뭐만 있고 날만 있고 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뢰 지금 채권이 지금 얼마예요? 의뢰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원인데 요 사람이 요 병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요 사람 보증금 쪽으로 받을 돈이 얼마죠? 지금 을은 가백의 보증금 쪽으로 받을 돈이 얼마죠? 1억. 그러니까 요 1억을 담보로 해서 요 병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 병은행은 5천만 원 을한테 빌려준 거죠. 그다음 임차인이 뭐 가지고 있죠? 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죠. 그럼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요 우선 면제권을 금융기관이 뭐 한다? 승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이 경락이 되었을 때 요 을은 이제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얘가 우선 면제 받는 거고 나머지 5천은 을이 우선 면제 받는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면제권을 금융기관이 뭐 한다? 승계한다는 거예요. 승계. 그게 그 내용입니다. 1번. 자, 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만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해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뭐 한다? 승계한다는 거예요. 다만 2번에 갑시다.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뭘 상실했다? 대항요건을 상실했어요. 그럼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 없어지죠. 그 다음 우선 면제의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대항요건이 없어졌으니까 우선 면제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도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어요. 임차권 등기 말소. 그다음 그 밑에 민법상 임대차 등기가 뭐가 됐다? 말소됐다는 겁니다. 이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다 보증금을 변제받았다는 뜻이에요. 보증금을 임차인이 다 변제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 면제권 행사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올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최우선 면제권 찾았어요? 최우선 면제권 아까 최우선 면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제일 먼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무엇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겁니다. 자, 1번 맨 아래쪽에 내려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차인은 자, 일단 무엇을 이라고 되어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선 면제다 최우선 면제다. 최우선 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이렇게 되죠. 그 다른 담보 물권자가 선순위 권리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임차인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 이런 사람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제일 먼저 변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이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 그 말입니다. 임차인은 끝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럼 그 시점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미리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고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셔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숫자 좀 외울까요? 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서울 하나만 외울까요? 서울 하나.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이하면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1137입니다. 1137.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자,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1억 원이죠.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이니까 보증금 얼마 이하면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는 주택 임차인 앞에 있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제일 먼저 떼서 주택 임차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럼 1억 원 중에서 3,700만 원만큼은 제일 먼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돈은 얼마예요? 좀 계산이 좀 어렵죠? 1억에서 3,700 가져갔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예요? 6,300인데 6,300은 어떻게 될까요? 6,300은 우선 면제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우선 면제. 그래서 저당권자에 등기하고
그다음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 취득하는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순서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내려올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찾았어요? 거기 취지가 나오는데 차근차근 좀 읽어보세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볼까요? 사례 그냥 써먹어 보죠. 보증금 쪽으로 준 돈이 얼마예요? 1억. 그다음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 취득했고, 그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이제 우선 면제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럼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대인한테 뭘 받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이제 딴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주겠다, 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이 덜컥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덜컥 다른 데 이사 갔다. 그럼 아까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한다 그랬죠?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 그랬는데 대항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 그러니까 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계속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이사가 버렸으니까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상실해요? 상실. 아까 우선 면제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 필요하다 그랬죠?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근데 다른 데 이사가 버렸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대항 요건이 없어진 거니까 우선 면제권도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그러면 덜컥 돈도 못 받고 다른 데 이사 갔는데 이 주택이 경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일단 주장할 수 없겠죠? 그다음 우선 면제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락대금 중에서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나머지 6,300만 원은 우선 면제인데 다른 데로 덜컥 이사가 버리면 그냥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00만 원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항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우선 면제 해당사. 그다음에 6,300만 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선 면제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건데 일반 채권자는 배당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변제를 받으니까 일반 채권자는 변제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덜컥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법원에 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 등기가 된 걸 보고 나가라.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와봐요. 오른쪽에 내용 찾았어요? 자, 임대차가 뭐가 된 후 종료. 자, 다시 임대차가 끝난 후에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그런데 어떤 법원이죠? 그 관할은 나아바리가 관할이에요. 그런데 그 관할을 정할 때 그 어느라고 되어 있죠? 앞에를 봐봐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렇게 안 돼 있죠.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그러니까 관할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갑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격려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이 말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신청한 것만 가지고 대항력 우선 면제권 주는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두 가지를 준다는 겁니다. 뭐와 뭘 줘요?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봐봐요. 요 을은 이미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을 옛날에 이미 취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면 옛날에 취득한 걸 없애고 새롭게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을 부여해 줄까요? 아니면 옛날에 취득한 건 계속 유지해 줄까요?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했어요. 대항력권 상실 미출하고 이게 뭘까요?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 끝에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된 걸 보고 딴 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현재 비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3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 이후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임차인이 등기를 해놓고 나갔다 그랬죠? 이 집이 비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간 임차인을 말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한테는 끝에 무엇을 받을 권리가 없다.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무엇을 받을 권리가 없다.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아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해준다 그랬죠.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해준다고요? 최우선 면제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누가 돈을 안 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게 된 거죠?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게 된 거니까 그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 이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임차인의 이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 갑시다. 존속기간. 자,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어요 없어요? 주택임대차. 아까 민법상 임대차.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임차인 최소 몇 년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2년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자, 1번 읽어봅시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을 봐봐요. 자,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1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2년간 살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정했어요. 그럼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을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네요. 임차인은 몇 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살고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줘야 된다? 줄 필요 없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의 갱신이 있는데요. 1번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좀 길죠? 자, 2번에 1번에다가 뭘 쓰냐면 법정갱신이라고 써봐요. 법정갱신.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 다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자, 7번 볼까요?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가 2년 만료하는 시점이에요.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존속기간 몇 년? 2년. 자, 여기가 2년 만료하는 시점이고 여기가 만료하기 6개월 전이에요. 여기는 만료하기 1개월 전이에요. 그럼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한테 나는 기간이 끝나면 너랑 갱신하지 않겠다. 그 갱신 거절의 통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통지가 이제 을한테 가면 계약이 그냥 만료가 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세금 같은 거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럼 전세금 안 올려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기간이 끝나면 그냥 임대차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갑이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자, 임대인은 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렇게 돼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돼 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차인도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슨 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결국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에 당사자가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법정갱신의 경우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 이제 다시 이제 2년 정했다가 끝날 무렵에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기간이 몇 년이 된 거죠? 2년이 된 거예요. 다만 법정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해지 통고가 안 돼요. 누구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몇 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2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속 2년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 법정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 거죠? 숫자 외우셔야 돼요. 몇 개월이 경과하면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위의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법정갱신의 경우에 그 말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 다음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법정갱신이 된 경우 그 말입니다.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누구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자,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다만 이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에 갑시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요. 증감 동그라미 해봐요. 증감 청구권의 증감. 자, 그럼 7번 봅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뭐 시세가 이제 폭등하게 된 거예요. 시세가 급등하게 됐다. 그러면 요 임대인 쪽에서는 요 차임을 증액해 달라, 보증금을 증액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요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가 급등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보증금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승낙해야 증액의 효과가 생겨요? 승낙 없어도 증액의 효과 생겨요? 승낙 없어도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 직접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간? 무슨 권? 형성권. 그 다음에 시세가 또 낮아지게 된 거예요.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 또는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감액의 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증감, 감액 이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걸 쓰시고요. 자, 그래서 1번 잘 따라옵니다.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 제한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의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니까 몇 프로예요? 5%입니다. 5%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번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차임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몇 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1년. 그 다음 한 번 증액한 후 또 몇 년? 1년 내에는 증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1년 내에 또 증액 청구 안 되고 한 번 증액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1년 내에는 증액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봐봐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먼저 차근차근 좀 읽어보세요. 이건 그 어떤 때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이게 그 칠판을 봐봐요. 그러니까 보증금 쪽으로 준 돈이 얼마예요? 1억. 근데 보증금 1억 주고 이제 기간 2년 이렇게 해서 정해서 살았는데 이걸 이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 1억을 줬는데 그 5천만 원을 다시 임차인에게 되돌려주고 매달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되돌려주고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될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인데, 그럼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할이죠. 연 1할이니까 몇 프로예요? 연 1할 10%죠. 10% 요놈하고 그다음 뒤쪽에 봐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를 3.5%를 더하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게 3.5%예요. 그럼 기준금리를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기준금리 몇 프로로 할까요? 그냥 계산의 좀 편의를 위해서 기준금리 뭐 2.5%라고 합시다. 정확치는 않아요. 그거 알아서 확인을 하세요.
나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요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연 1할이니까 10% 그다음 기준금리가 2.5%라면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요거 다음은 6%죠. 그러니까 하나는 10%짜리가 하나 있고 6%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몇 프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6%.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6%에서 나오는 돈을 월세니까 12분의 1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의 제한이 있는데 전환하려고 하는 금액의 몇 프로? 10%. 그다음 기준금리 더하기 3.5%에서 나온 비율 두 가지 중에서 높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이 기준이다. 낮은 비율에 따른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권 승계 내용인데요. 그 임차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과연 누구에게 승계되느냐 이겁니다. 그 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제일 먼저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상속인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임차인의 경우 상속인. 먼저 직계 비속, 그다음 배우자 이런 사람이 상속인인 겁니다. 자, 먼저 상속인이 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산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산다.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만 상속받는 거죠? 상속인만 상속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인이 있긴 있는데 상속인이 임차인하고 같이 안 살아요. 상속인이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가사가 뭐죠? 오른쪽에 가사.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임차인과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사 더하기 몇 촌 이내 친족이, 이 숫자 외워야 돼요. 몇 촌 이내 친족이 2촌. 자, 다시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면 가사 더하기 2촌입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더하기 몇 촌 이내 친족이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거고 그다음 상속인이 없어요. 임차인한테 보니까 뭐 직계 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없다. 그때는 누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가사.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